네, 안녕하세요. 정석일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은 또 시장이 또 다시 한번 좀 약세의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어제 이제 FOMC 의사록이 또 공개가 되면서 이 테이퍼링에 대한 분위기가 좀 더 강화됐기 때문에 시장이 다소 약세의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환율 같은 경우에는 한번 좀 큰 폭의 상승세가 나온 뒤에 조금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좀 어느 정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접근을 해도 괜찮다라는 내용 어제부터 얘기해 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뭐 코로나 관련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오늘 또 코로나 확진자가 또 2,000명대로 다시 또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계속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 예전에는 코로나 관련된 좀 이슈로 했을 때 뭐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많이 움직였는데 최근에 백신 관련 모멘텀이 점점 강화되고 있고 뭐 코로나 이제 모멘텀으로 해서 계속 좀 시장이 안 좋더라도 단기적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시장이 안 좋을 때 오히려 백신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는 차원에서 오늘 한마디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된 종목까지 좀 준비를 해봤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한번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종목 리뷰를 좀 먼저 해보도록 할 텐데 지금 이제 생초월 저희가 수익률 대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지금 편입되어 있는 종목이 한 2개 정도밖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칩셋 미디어부터 한번 리뷰를 좀 간단히 해드리자면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제 좋은 소식이 하나 좀 있긴 했습니다. 어떤 소식이 있었었냐면 칩셋 미디어가 이제 영상 미디어 관련돼서 이제 반도체 설계 자산을 또 갖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드렸었죠. 그래서 최근에 소폭 상승하는 흐름들 조금 보이긴 했었으나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빠졌어요. 근데 어제 좋은 소식이 나왔던 게 뭐가 있냐면 아직 이제 기밀 유지로 인해 가지고 이 그 업체명은 정확하게 공개는 안 됐습니다. 근데 미국의 한 탑 10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반도체 회사랑 지금 칩셋 미디어가 추가로 좀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좀 전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제 지금 어떤 기업하고 이제 지금 계약을 했는지는 정확히 공개는 안 됐습니다만 기술력이 좀 탑 10 안에 드는 회사라고 이제 얘기가 나온 만큼 어느 정도 꽤 규모가 있는 정도의 이제 계약이 향후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이런 모멘텀으로 좀 계속 설계 자산 관련된 뭐 라이센스나 이런 로열티가 계속 증가하면서 이 실적 성장도 같이 이어갈 수 있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 이슈는 또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재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 중 하나가 이제 테슬라의 AI 데이였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이제 20일이 될 텐데 이제 20일 날 이제 테슬라의 AI 데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AI 데이가 통해서 뭐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이 좀 부각된다고 했을 경우 이 칩셋 미디어가 다시 한번 부각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좀 주목하시면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멘텀으로 계속 좀 단기적인 상승 기대감은 유효하니까요. 계속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칩셋 미디어 간단히 말씀을 해드렸었고 삼양 패키징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이제 편입을 했던 종목인데 역시 일단 오늘은 조금 시장이 약세의 흐름들을 보이면서 오늘 조금 이제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어쨌든 단기적인 조금 저점 조정이 나왔을 때도 잘 버텼던 종목이었고 최근에 시장이 조금 흔들렸었던 모습에도 한 요 정도 박스 안에서 움직임을 좀 보이면서 그냥 등락만 좀 반복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도 그냥 시장 영향으로 조금 밀리는 수준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큰 특이사항이 좀 있다라기 좀 보다는요. 오늘 시장 영향을 조금 밀리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 압셉틱이라고 하는 이 음료를 무균 상태로 충전하는 이 방식이 굉장히 고성장을 이루고 있고 시장 점유율도 66%로 가장 압도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신고가를 만들면서 올라갈 모멘텀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리뷰는 이 정도까지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한번 이제 신규 종목 편입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좀 코로나 관련된 좀 백신 관련된 종목들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가를 좀 체크를 하면은 현재 2,995원이고요. 종목명은 아미노로직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아미노로직스라고 하는 회사를 좀 보시게 되면 차트상으로도 보시면은 과거에 한번 좀 백신 이슈로 한번 좀 올라갔었다가 현재로서는 장기간 좀 조정을 겪으면서 상당 부분 이 조정을 받고 좀 주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지금 주가가 내려온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한 좀 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좀 보여지고 이 백신 관련된 모멘텀으로서 주가 상승세를 단기적으로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으니까 오늘 그런 관점에서 아미노로직스 좀 편입을 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이 아미노로직스는 이제 아미노산을 주로 또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아미노산이 또 백신 관련된 원료로서 또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지, 어떤 모멘텀을 가졌는지는 제가 이제 자료를 좀 보면서 이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종목은 아미노로직스라고 하는 회사고요. 자, 이 업체 일단 사업부를 간단히 이제 말씀을 좀 해드릴게요. 자, 다음 화면 보면은 이 업체가 이제 원료 의약품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이미 이름에서도 아미노로직스라고 하는 것처럼 뭐 아미노산 관련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원료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혹은 제약 바이오에 들어가는 이런 가장 주요 원료들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단백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미노산이 결국은 이런 제약 바이오 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 원료 의약품으로서, 그리고 백신을 생산할 때 또 활용된다라는 점에서 이 모멘텀이 백신 모멘텀으로도 엮여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화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결국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가 또 다시 한번 전 세계적으로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백신 모멘텀은 끊임없이 이어지게 될 거다라는 관점인데, 보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미국에서 확진자가 계속 증가세를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런 권고 조치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실제로 이제 대중교통에서 원래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하는 게 이제 조만간 이제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도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세를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아직까지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를 착용을 하라라는 이런 의무가 계속 내년 1월 달까지 연장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오늘 2,000명이 나왔고, 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조용했던 중국까지 지금 확진자가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코로나 이슈로 인해 가지고 관련된 백신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또 뉴스가 나왔었는데, 이제 부스터샷을 이제 시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었죠. 그래서 부스터샷이나 이런 모멘텀, 즉 백신 관련된 모멘텀들은 향후 재료적인 측면에서 계속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원료 의약품 관련된 종목들도 우리가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아까 백신 시장에 좀 모멘텀 말씀을 해드렸는데, 실제로 최근 국내에서도 백신 시장이 굉장히 큰 성장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아미노로직스는 국내 업체들한테 주로 이제 거래를 선을 이제 많이 이제 공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국내 백신 시장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수혜를 계속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이 자료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국내에서 2015년부터 해가지고 2019년 정도까지는 이제 백신 시장이 한 연평균 한 3% 정도밖에 성장을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19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연평균 한 30%가량 성장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도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계속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백신 시장은 앞으로도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그래서 국내 시장이 커질수록 이런 원료 의약품 관련된 업체들은 계속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화면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 아미노로직스가 최근에 과거에 한번 좀 움직였던 이제 이슈들이 또 북한 관련된 이슈로 한번 움직임을 좀 보였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백신 의료 지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이런 모멘텀을 좀 받아서 한번 주가 상승이 나왔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멘텀으로 해서 좀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도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유니세프에서는 이제 백신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콜드체인 관련된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북한 쪽에. 그래서 이게 조만간 마무리되고 나면 이 백신 지원이 아마 북한 쪽으로 지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런 관련된 종목들도 단기적인 재료로서 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리 돌아와서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올라가면서 이 코로나 이제 국내 백신 개발 기대감이 이제 커지고 있는데요. 그 국내 백신 개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뭐 대여섯 개 있습니다. 대여섯 개 있고, 이 이제 아미노로직스는 이제 최근에 이제 RNA 종목으로 또 올라간 경력이 있는데, 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그 임상 과정은 어떤 단계까지 와 있는지 그것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이제 아미노로직스 같은 경우에 일단 기본적으로 뭐 자체적으로 백신을 생산한다라는 개념보다는 거기에 이제 필요한 원료를 공급하는 차원에서 모멘텀이 엮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 메신저 RNA 관련돼서 엮였던 부분도 이 아미노산을 활용해서 결국에는 이제 메신저 RNA 관련된 백신들을 또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원료 의약품 관련된 모멘텀으로 과거에 뭐 주가
주가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임상과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별개적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미 원료 의약품은 이제 뭐 화장품이라든지 기본 백신이 아니더라도 다른 이제 제약 쪽에 이제 공급을 하면서 실적 성장을 좀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백신 관련된 부분과 좀 별개로 이렇게 좀 그 원료 의약품 공급 가능성으로 해서 계속 상승세가 기대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좀 저점을 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상승세, 좀 기술적인 반등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가격 전략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요. 1차 목표가는 3,250원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3,450원, 그리고 손절가는 2,68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